과거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몰래 도망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이젠 대중들도 많이 알고 있듯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순간 잡혀가는 장면도 방송에 가끔 나오고는 하죠. 실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출국했다가 14년 만에 돌아온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국내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다르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입니다. 2017년 11월 30일 결정이 나왔고요. 사건 번호는 2016 헌바 157입니다. 네, 청구인은 허모 씨고요. 이제 변호사님은 국선 대리인이 이제 대리를 해주셨고, 사건 내용을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0년 3월 27일 및 2000년 4월 18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2014년 10월 22일 기소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00년 4월 11일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년 5월 16일 귀국한 바 있다. 그러니까 범행 일시는 2000년 3월과 4월에 있었고요. 기소가 된 거는 2014년 10월 22일입니다. 약 14년 뒤에 지금 기소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미국 출국 시기는 2000년 4월 11일 출국을 한 거고 2014년 5월 16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청구인은 1심에서 범죄 일시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15년 6월 3일 청구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미국에 있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청구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5년 11월 26일 기각되었으며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년 1월 28일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제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당시에는 사기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었습니다. 현재는 10년으로 이제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기 범행의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특경가법이라고 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피해금이 큰 경우 15년 공소시효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기 이제 범행의 특성이 한 번만 딱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동일한 피해자에게 금전을 이제 계속 편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되는데 마지막 그 편취행위 돈을 이제 받는 게 마지막으로 이뤄진 그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그 대법원에 사건이 있던 그 상고심 계속 중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이 2016년 1월 28일 이 신청을 기각을 했고요. 그래서 2016년 4월 15일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심판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3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네, 그리고 관련 조항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 시효는 범죄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네, 그럼 청구인의 주장 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이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에 있어 범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와 국외에 있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심판 대상 조항은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의 장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동일하게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고 제외 공간에 등록을 한 제외 국민에 대해서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제외 국민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청구인은 공소시효 정지에 있어서 범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랑 국외에 있는 경우를 왜 달리 취급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그리고 이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다. 이제 뭐 살인이나 이런 아주 중한 범죄나 이렇게 해야지 뭐 자기 범죄는 좀 가볍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사기의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정지가 이렇게 똑같이 해외에 있다고 정지가 되는 것도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외 공간에 이제 등록을 한 제외 국민이랑 이제 등록하지 아니한 제외 국민이 있는데 이제 자기는 등록한 제외 국민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도 내가 이제 그 차별을 받는 거는 너무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헌법재판소 판단 보겠습니다. 일단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공소시효 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 가벌성이 감소하고 범인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증거가 산일되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범인이 범죄 후 일정한 기간 기소되지 아니함으로써 형성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 형사시효의 하나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네, 이제 공소시효 정지 제도에 대해서 일단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국가의 공소권, 이제 검사가 기소하는 그 권한이 소멸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서 이제 가벌성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서 장기간 도피를 하는 범인이 이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예전에 본 뉴스에서 중국으로 도망을 다닌 이제 범죄자들인데 굉장히 그 당시에 중국은 이제 훨씬 지금보다 낙후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일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뭐 15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들어왔는데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힘들었던 시절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자가 도망 다니면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증거가 산일되어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이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특히 제대로 보관되어서 증거 보관실 같은 거를 다른 나라들은 많이 운영을 하고 선진국일수록 그 부분을 중요하게 이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산일돼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이 얘기는 조금 이제 시대적으로는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D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DNA로 이제 감식하는 기술이 굉장히 떨어졌었지만 요즘은 아주 작은 그 DNA로도 증폭해가지고 이걸 대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런 것도 범인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공소시효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연장하고 길게 이제 다시 보는 요런 추세가 새롭게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적 안정성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도망 다니고 뭐 하는 중에도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할 거 아니에요. 뭐 계약도 맺고 뭐 결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범죄자여서 범죄를 또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상태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적 안정성인데, 이게 법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봅니다. 이제 일반 분들이 특히 이렇게 범죄자가 공소시효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치관이긴 한데,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필요한 가치적인 그 의미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데, 공소시효 정지는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이루어지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기간 동안 다시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단 사유가 소멸하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시효의 중단과 구별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시효의 중단을 인정하지 않고 시효의 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저희가 민법을 공부할 때는 시효의 정지와 중단을 다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정지는 그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그 기간에만 잠깐 멈추고 다시 시효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기 범죄가 지금 시효가 10년이잖아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해외로 가서 2년을 지냈다고 해볼게요. 그럼 7년이 돼서 이제 돌아왔을 때부터 나머지 5년이 지나는 다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2년이 흘렀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중단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해외를 나갔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기 범죄 시효는 10년이잖아요. 다시 10년의 시효가 그때부터 1일, 2일, 3일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이 시효의 중단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시효의 정지만을 지금 규정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 정지의 사유로는 심판 대상 조항 외에 공소의 제기, 재정 신청, 그리고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영역과 취지 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 해외여행 자유화를 틈타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외국에서는 행사될 수 없음을 악용하여 공소시효의 완성을 기대하고 범인이 해외에 도피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4호로 형사소송법 개정 시 신설되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저지하여 범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심판 대상 조항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폐허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쌓아 올라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때 이제 형사적인 요 재판 관할권이 외국에서는 아직 행사될 수 있는 정도의 국력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서 범인이 이제 해외 도피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던 거죠. 굉장히 이제 좀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 95년도에야 이 조항이 지금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심판 대상 조항의 목적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쟁점의 정리 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있는 경우와 달리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하여 국내에 있는 범인과 국외에 있는 범인을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차별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리고 이제 청구인이 행복 추구권 침해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심판 대상 조항이 다르게 취급해야 할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행복 추구권은 좀 보충적 기본권으로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등원칙 위반 여부 보겠습니다. 네, 이제 평등원칙의 심사 기준인데요.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2조 제4항이나 제36조 제1항 등과 같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이제 평등원칙의 심사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의금지 원칙과 그리고 이제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제 비례의 원칙이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네, 자의금지 원칙은 이제 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으로 아주 뭐 이렇게 평등원칙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볼 정도의 사안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고요. 네, 헌법에서 이제 여자의 근로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 고용임금,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헌법 32조 제4항인데 이런 내용처럼 헌법에서 이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나 아니면 관련 기본권의 그 차별로 인해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경우는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데 이 사건이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도 일단은 이제 국내와 국외에 범인이 이렇게 있는 경우를 다르게 차별 취급은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중대한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자의금지 원칙으로 보는 거고요. 자의적인 차별인지 여부 보겠습니다. 국외 도피자 발생 시 국내 수사기관이 외국 수사기관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여 범죄자의 현재지를 파악하고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하나 제도의 운용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외국 수사기관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사법 공조조약, 범죄인 인도조약 등인데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범인이 어느 나라로 도주했는지 그 소재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피요청국을 특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조약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복잡하여 수사 및 검거에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법 공조 요청에 상대방 국가에서 협조해 줄지도 미지수다. 형사사법 공조는 범죄인 인도 또는 수사 대상자의 범죄가 양 당사국에서 모두 범죄에 해당하여야 청구할 수 있는데 국가마다 형사사법 제도가 상이하며 문화적, 종교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범죄인 행위가 상대 국가에서는 범죄가 아닐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피요청국이 사법공조의 요청에 응한다 하더라도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수사 방법을 통한 협조만이 가능하며 외국 수사기관이 자국 내 범죄를 수사하는 만큼의 수사 인력,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위와 같이 외국 수사기관과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범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인이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국내의 수사권 및 사법권 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그 검거율은 국내의 검거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제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그 협조가 정말 안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캄보디아 정부와 그 기득권층이 사실상 그 범죄 조직과 결탁이 되어 있는 수준이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가서 납치를 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고문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이게 반복이 됨에도 계속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어떤 협조도 한동안 거의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게 여기에서 얘기한 것 중에 큰 예시에 해당하겠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나라에서 범죄냐 아니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예시도 있는 걸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지 않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해외 생활에서의 생활 근거지,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수사기관이나 재외 공간의 귀국 의사의 통보 여부 등 사정이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이를 토대로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과 국외 체류 기간의 비교 등을 통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이 범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와 달리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근데 재외 공간에 나 언제 귀국한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이제 악용의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해외에 이러이러한 일로 나갔고 언제는 귀국을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 정지로 요 기간을 보지 않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 있는 범인 중 재외 공간을 통해 재외 국민 등록을 한 자와 아니한 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심판 대상 조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음으로써 국내의 수사권이 효율적으로 미치지 못하게 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데 재외국민 등록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국내의 수사권이 효율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재외국민 등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의 경찰이 바로 쫓아가가지고 잡아오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를 하러 이렇게 가가지고 일부러 진술을 그 나라까지 가서 받기도 현실적으로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의 정도나 공소시효의 장단에 관계없이 범인이 국외에 있는 동안에 일률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 대상 조항에서 범인이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그 기간 동안 국내의 수사권이나 사법권이 제대로 발동될 수 없기 때문인데 범죄의 경중에 따라 국내의 수사권 및 사법권 발동의 용이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범죄의 불법성 정도 역시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범죄의 불법성 정도가 뭐 경중이 크냐 작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르게 그 차등을 두면서 공소시효 이제 그 부분의 정지 기간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사형이나 뭐 무기징역 뭐 10년 이상 이런 법정형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에 다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이거로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 대상 조항에서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있는 경우와 달리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주문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네, 이렇게 오늘 사건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